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을 살펴보니 벌써 매진인 곳이 많습니다. 택배 노조가 택배 분류 작업이 과로사의 원인이라며 21일부터 분류 작업을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지역 택배 배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흘 전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2년 전부터 세 차례나 아이들에 대한 방임 학대 건으로 형제의 엄마를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자 있는 주택을 사들여 논란을 일으킨 LH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주택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을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때문이 아니라며 다음 주가 돼야 추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강대엽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명입니다. 지난 11일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100명대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도 지난 12일부터 그제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어제 다시 세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린 지 사흘 만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증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빠르면 열흘, 보통 2주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확진자 수에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그제 25.4%로 치솟았고 어제는 26.4%로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3차 감염을 우려하며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추석 연휴를 지목했습니다. 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고향 방문, 친지 방문이나 아니면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거듭드리고 있고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소모임과 여행 등 불필요한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가동을 중단했던 기아차 광명 공장에서 석 달 만에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는 동료 직원의 조문을 다녀온 후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장례식장에 다수의 공장 직원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아차 광명 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그제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의 가족 3명과 공장 직원 9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A씨는 동료 직원의 가족상에 조문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직원들 역시 해당 장례식장에 다녀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150명을 분류해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산이 이어지자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가동을 멈추면 안 되는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어제는 저쪽 공장 거기만 일찍 끊어더라고요. 근데 전면 중단. 6천여 명이 근무하는 기아차 광명 공장은 석 달 전에도 직원 2명이 확진돼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승용차로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지난 6월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2년 전엔 차로 병원에 돌진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쯤 38살 여성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평택시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A씨는 편의점 본사에서 주관한 공모전에 자신의 딸이 낸 그림이 출품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점주의 책임을 묻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같은 문제로 편의점 점주와 다투다 현행범 업무로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2년 전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으러 가다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직 유예 기간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 전력 등을 확인한 뒤 특수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입니다. 상인들은 혹여라도 배송에 차질이 생겨 겨우 맞은 대목을 놓칠까 걱정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축산시장입니다. 시장을 직접 찾는 손님은 많지 않지만 상점 앞엔 택배용으로 포장된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추석을 2주가량 앞두고 손님들이 선물 대부분을 택배로 주문하면서 오랜만에 시장이 바빠진 겁니다. 하지만 택배 노조가 다음 주부터 분류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배송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상인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앞으로 진행형이긴 한데 한 20% 정도 늘었어요. 지금 앞으로가 문제죠. 다음 주부터 이제 택배가 마지막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택배 근로자들은 살인적인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배송량이 많은 것 관련돼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까지 겹치게 되면서 더 물량이 많게 됐는데 분류 작업 시간이 6, 7시간 정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택배 노조와 사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석 연휴 배송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어젯밤 9시 23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60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함께 사는 여성과 다투다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는 아주 희귀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면 크기도 향도 남다르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높이만 약 2m가 넘는 이 거대한 꽃.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 시체꽃으로도 불리는데요. 냄새를 맡아본 이들은 쓰레기나 썩은 고기 냄새가 난다고 표현합니다. 꽃이 피는 주기도 예측할 수 없고 한 번 피면 2, 3일 만에 져버린다고요. 따라서 짧은 시간 곤충을 유인해 꽃가루를 옮기려고 이렇게 강한 냄새를 풍기는 건데요. 꽃이 필 때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도 몰려들 정도로 인기라고 하네요. 자신의 반려동물이 가진 재주를 자랑하고 싶은 건 모든 반려인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흔하지만 놀라운 속도로 주목받은 이 친구는 세계 신기록도 세웠다고 하네요. 로버트 씨와 함께 사는 이 반려쥐 2마리의 이름은 프랭키와 프레디. 그중 프랭키에겐 개인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씨의 손에 아주 신속하게 발을 올려놓는 재주를 가진 건데요. 하나, 둘, 하나, 둘. 로버트 씨가 손가락을 내밀 때마다 번갈아가며 발을 뻗는 게 아주 잘 훈련된 것 같죠? 30초에 무려 28번이나 가능해서 올해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또 다른 세계 신기록 보유자를 한 분 더 만나볼까요? 신체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올해 57세의 프랭크 씨는 2017년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영국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키는 약 136cm로 버스기사 중 세계에서 가장 작은 키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모는 버스는 특수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입니다. 좌석과 운전대를 몸에 맞게 조정하기만 하면 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장애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네요. 금요일 아침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아침까지 5mm 안팎, 제주는 오전까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이후 낮 동안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오후에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시 높고 파란 가을 하늘 만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 천안과 대구는 25도로 예년보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낮에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도 더 선선합니다. 이 시각 기온을 살펴보시면 서울은 18.2도, 춘천 14.9도, 강릉 18.7도, 울진 19.7도, 안동 17도, 광주와 전주 18도 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24도, 춘천과 청주, 대전, 전주 모두 25도, 안동 24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오후에 중부 곳곳에서만 빗방울이 살짝 스치겠고요. 갈수록 일교차는 커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제주에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